퇴직 후 첫 해, 그는 매일 후회했다. 임원의 은퇴 리얼 스토리. 퇴직만 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퇴직 후 첫 해,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던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눈이 떠지지만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고 매일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쉬는 법을 모릅니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거죠.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50대, 60대 초반의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감정을 겪습니다. 한 직장, 한 역할에 인생의 대부분을 쏟아붓다가 갑자기 직함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같이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 뭘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 머릿속을 맴도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첫 해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 이막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무엇이 후회를 만들고 무엇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1. 쉬고 싶었는데 쉼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죠. 어씨의 사례. 어씨 58세는 대기업 인사팀 부장이었습니다. 퇴직 전엔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보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아내와 카페도 가면서 여유를 누리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그는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오늘 하루를 그냥 보냈다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사실 쉼은 목표가 아니라 전환기여야 합니다. 30년 넘게 일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쉰다고 해서 만족감이 채워지진 않아요.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었다면 그 다음엔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씨는 퇴직 6개월 만에 지역 도서관에서 인생 이막 특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점차 일상의 리듬을 되찾았죠. 이제야 쉬는 게 뭔지 알겠어요. 멈춰야 다음이 보인다는 걸 배웠습니다. 교훈. 퇴직 직후엔 완전한 휴식을 목표로 하지 말고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설정하세요. 걷기, 독서, 글쓰기, 일상 루틴 만들기 단순하지만 나를 유지하는 일이 퇴직 초기엔 가장 중요합니다. 2. 내가 가진 기술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은 몰랐어요. B씨의 사례. B씨 62세는 중소기업 기술이사로 퇴직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기계 설비와 관련된 실무 경험이 풍부했지만 정작 은퇴 후엔 이제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을 거야라며 스스로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후배의 부탁으로 한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장 실무 특강을 해준 게 계기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자 그는 잊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그는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직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돈보다 훨씬 보람 있어요. 교훈. 퇴직 후엔 직업보다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사회에서의 역할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기술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배움의 자산입니다. 작은 팁. 은퇴자 재능기부단, 시니어 강사단, 지역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사회 참여 활동을 찾아보세요. 처음엔 무보수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연결되는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3. 노후 준비는 돈보다 관계였어요. C씨의 사례. C씨 60세는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퇴직금을 기반으로 소형 카페를 창업했지만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 관계였습니다. 직장에 있을 땐 직원과 고객, 거래처 등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어울렸지만 막상 혼자 장사를 하다 보니 외로움이 컸습니다. 매출보다 더 힘들었던 게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일할 땐 몰랐죠. 회사는 일터이면서 동시에 사회였다는 걸. 이후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니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취미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다시 쌓아갔습니다.
지금은 퇴직자 네트워킹 모임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의 전환기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 퇴직 후의 행복은 돈보다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고립은 은퇴자의 가장 큰 적이에요. 주 12회라도 외부 사람들과의 연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소모임이든 봉사든 동호회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팁. 동네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온라인 시니어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함께 무언가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퇴직 후 일상이 외롭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휴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새로운 구조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퇴직 후 첫 해는 이렇게 보내보세요. 하루 루틴을 새로 설계하기,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기록하기. 관계 유지하기, 동료, 가족, 이웃과 꾸준히 연결되기. 작은 도전 시작하기, 배움, 봉사, 취미, 강의 등 부담 없는 새 활동 시도. 경제 계획 점검하기, 소비 패턴과 자산 운용을 현실 버전으로 조정. 몸 관리 루틴 만들기, 운동, 식습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퇴직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걸 끝으로 받아들이면 후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씨는 쉼의 의미를 배웠고 B씨는 자신의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음을 느꼈고 C씨는 관계의 힘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후회하는 대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퇴직 후 진짜 자유를 얻는 법이 아닐까요?